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고 막막한 마음에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순간의 무게감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생활비는 나가야 하고 다음 일자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1인당 최대 360만 원. 이게 그냥 이론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신청해서 받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 돈이 생활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드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제도가 무엇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모두 알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어떻게 다른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일자리를 잃으신 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 분들께도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사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셨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짧으신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고스란히 생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짧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도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실업급여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꽉 채우면 총 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취업활동 비용 명목으로 최대 60만 원이 더 지원될 수 있어 합산하면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달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건 구직 기간 동안 생활에 최소한의 버팀목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제도 이름이 낯설기도 하고 복지 혜택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나이와 고용보험 이력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직장을 잃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셨거나 가족 돌봄을 하다 이제 다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셔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으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8세의 최병수님은 오랫동안 동네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게를 정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갔고 상담사로부터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한 끝에 신청에 성공하셨고 이후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취업 준비도 하시면서 결국 지역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새 일자리도 찾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다고, 그런데 이게 내 권리더라고.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생계 걱정 없이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철학입니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알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자격 조건이 복잡할 것 같아서, 아니면 내 상황이 애매해서 쉽게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인류형에 해당하는 지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령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이신 분이라면 연령 기준을 충족하십니다. 60대 후반이라도 69세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34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222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284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배우자와 둘이 사시는 분들이라면 합산 소득이 222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가구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취업 의지를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돈만 받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수당이 유지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취업 상태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직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짧거나 없어도 됩니다. 자영업을 하다 폐업하신 분, 주부로 계시다가 다시 취업을 원하시는 분, 계약이 만료된 분 등 다양한 상황의 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2세의 강순희님은 오랫동안 집에서 손자 손녀를 돌보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자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거의 없었고 나이도 있다 보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딸의 권유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셨는데 상담사분이 재산과 소득을 함께 살펴보더니 인류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였고 재산도 해당 범위 아니었습니다. 신청 후 2달 만에 수당을 받기 시작하셨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연결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까지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셨는데 아직 늦지 않으셨다는 걸 그 과정을 통해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애매하게 걸리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은 직접 서류를 들고 확인받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챕터 3.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 중복 수령 여부와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도 구직 촉진 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구직 촉진 수당을 받다가 실업급여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와 구직 촉진 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제도는 기본적으로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고 상황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나이, 임금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대체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며 기간도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반면 구직 촉진 수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50만 원 정액이며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높으셨던 분이라면 실업급여가 더 유리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짧으신 분들은 구직촉진수당이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도 취업이 되지 않으셨다면 이후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전문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취업에 성공하시면 수당은 종료됩니다. 대신 조기 취업성공 수당이라는 추가 지원이 있어 일정 기간 내에 취업에 성공하면 별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상담 시 꼭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65세의 이정환님은 회사에 다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신 뒤 실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약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재취업을 준비하셨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생각보다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갈 무렵 지인으로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으니 자신은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니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확인하면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시작하셨고 그 기간 동안 경비업 자격증을 취득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셨습니다. 중복 수령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를 달리하거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내용도 상담 한 번이면 정리가 됩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챕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워크넷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항목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방법이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 또는 내 상황이 기준에 맞는지 불확실하신 분들은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로 예약한 뒤 방문하셔도 되고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상담사가 서류 작성부터 기준 확인, 이후 절차까지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재산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금융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자 면담과 서류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 활동 계획을 함께 세우게 됩니다.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직종을 희망하는지 등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자가 함께 도와주십니다. 수당을 받기 시작하면 매달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나 구직 신청 내역, 직업훈련 수강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2세의 박명자님은 인터넷을 잘 못하셔서 온라인 신청은 엄두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센터를 찾아가는 것도 쑥스러우셨는지 한 달을 그냥 망설이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의 안내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동행 방문을 하게 되셨습니다. 막상 가보니 상담사가 매우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설명해 주셨고 필요한 서류 목록도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서류를 챙겨 다음 주에 다시 방문하셨고 약 3주 후에 수급 결정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진작 갔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혼자 겁만 잔뜩 먹고 있었다고. 직접 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전국에 100개 이상 있으며 가까운 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화 1350번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가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 혹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챕터 5. 수당 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놓치면 아까운 혜택들. 구직 촉진 수당을 신청하면 돈만 받는 게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는 수당 외에도 다양한 지원들이 패키지처럼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수당만 받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활동 비용 지원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교통비가 들고 면접 준비에 비용이 생깁니다. 이런 실비 성격의 비용을 최대 60만 원까지 별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60만 원의 구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수당 300만 원에 이 비용 60만 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연계입니다. 원하시는 직종에 맞는 국비 직업훈련을 연결해 드립니다. 컴퓨터 기초 요양보호사, 경비원, 조리, 바리스타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 과정이 있으며 훈련 기간 동안에도 수당 수급은 유지됩니다. 기술을 익히면서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지원입니다. 또한 취업 성공 시 별도의 장려금도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도중에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오히려 더 받는 구조입니다. 취업을 서두를 동기가 생기는 거죠. 심리 상담 서비스도 있습니다. 오랜 실직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취업 상담 외에 심리적 지원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취업 의지가 있어도 자신감이 낮아져 있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64세의 오기철님은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셨다가 건강 문제로 그만두신 분이셨습니다. 다른 일을 찾고 싶었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셨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구직 촉진 수당 신청과 함께 적성 상담도 받으셨는데 상담사가 아파트 관리직과 청소 관련 직종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국비 훈련도 연결받아 건물 환경 관리 과정을 수료하셨고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수당 수급 기간 4개월째에 아파트 단지 환경관리 직원으로 취업에 성공하셨습니다. 새 직장을 얻고 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려 했는데 이렇게 도움받아서 새 출발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그 말이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수당을 받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제도의 진짜 목적입니다. 돈과 함께 방향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소개해드린 구직 촉진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나라가 일하고 싶은 분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그 준비 기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있었을 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던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이런 이유들로 포기해 오셨다면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한 번만 방문해 보세요. 아니면 전화 1350번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첫 걸음이 어렵지 그 이후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1인당 최대 360만 원. 이 숫자는 누군가의 6개월을 버텨내게 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그 시간을 국가가 함께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일자리를 찾고 계신 주변 분들께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